알파벳입니다. 근데 사실 알파벳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워렌 버핏이 알파벳을 매수했다, 이 맞아요. 소식이 되겠는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바로 우리 버핏형 워렌 버핏이죠. 네,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은퇴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M7 중 하나인 알파벳을 새롭게 편입했는데요. 무려 1,800만 주를 신규로 매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버핏은 가치 투자의 철학을 지키면서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 투자를 경계해왔는데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아무래도 그 후회하는 멘트도 있었고, 네. 최근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빅테크의 GPU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알파벳의 저평가 매력이 돋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파벳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중한 버크셔의 선택이 시장의 AI 트레이드에 다시 불을 붙일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님, 이번 이 알파벳 매수가 보면은 3분기 중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규모의 신규 투자이거든요. 이 애플 보유 지분을 좀 축소하고 알파벳을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버핏 형님께서는 네. 올해 말까지만 그쵸? 네. 하실 예정인데 네. 이제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아쉽긴 한데 네. 일단 CEO 후임분이 이제 정해졌고요. 네. 이제 그분의 의중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제 어. 버핏 형님의 의중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애플 지분을 축소한 건 맞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큰 종목이 당연히 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을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걸 축소를 했다 해서 애플을 아예 뭐 쇼쳤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좀 쏠림이 좀 심하고 가장 큰 네. 종목이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념으로 가져갔지만 알파벳을 산 거는 좀 의미가 네. 있는 것 음.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구글 알파벳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맞아요. 네. 최아이 이제 제가 아이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좀 뭐 기분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뉴스 읽고 연구원님 생각했어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버핏 이후의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런 좀 비싼 기술주들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셨는데 네.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AI에 대한 기술주 투자 확대에 대한 시그널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거 다 같이 산 게 아니라 사실 이것만 샀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버핏 형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원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버핏 형이 픽한 알파벳. 네. 그럼 지금 연구원님과 버핏 형님이 본 시각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제가 감히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저보다 이제 더 많이 보시고 결정을 하셨을 텐데 아.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은 되어 있지 않을까. 아. 요 정도. 웬만한 네. 투자자면은 그분이 저를 따라했나? 그쵸? 이렇게 할 멘트를 할 분인데 워렌 버핏 앞에서는 감히. 한뭐 여러 수 접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네. 이제 워렌 버핏이 워낙에 연로하시니까 음. 또 조준규 연구원님이 그만큼 강조했었던 부분에 검토를 하고 그렇게 보신 게 아닌가 맞아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월가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좀 알파벳이 AI 사이클에서 가장 견고한 캐시플로우 그리고 네. 또 인프라를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님도 정말 알파벳 얘기를 저희가 구글 얘기를 할 때마다 구글 이거는 너무 좋다 매번 좋다 어느 분야에서는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런 월가의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에 사실 AI 버블론이 살짝 끼고 있긴 한데 네. 그거의 핵심은 어쨌든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돈을 어느 돈으로 갖다가 이제 쓰느냐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뭐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이제 뭐 회사채를 조달한다던가 네. 하는 것들을 옛날에는 돈 번 거 가지고 다 투자를 해도 충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하는 게 좀 큰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영업 현금 흐름으로다가 웬만한 건 다 이제 커버가 역시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될 것 이 정도 같은데. 번다 와. 이게 딱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구글 서치 그리고 유튜브 광고 뭐 네. 구독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사실 구글 서치고요. 그게 한 60% 매출이 나옵니다. 네.
근데 뭐 요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려오는 부분이지만 사실 독점성이 되게 강하고 아유, 뭐 네. 거의 독점이죠. 뭐 반독점 리스크에 노출이 됐다가도 네. 그게 요즘에는 좀 해소가 많이 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설비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 캐펙스를 많이 하는 거는 뭐 다 알고 있긴 한데 그게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들보다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거에서 이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들이는 거로 하고도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남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최근에 오라클이랑 메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회사채 조달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좀 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알파벳도 그러네요. 회사채는 발행을 했지만 그런 이슈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메타는 너무 회사채 발행이 이제 규모는 커지고 네. 좀 잦아지니까 너네 돈 없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오라클은 CDS 프리미엄이 이제 계속해서 네. 높은 상황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네. 이제 캐펙스를 하는 투자 자금에 대한 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게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향후에 네.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프리미엄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한 이걸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구글 알파벳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네. 네. 그리고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거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그 검색도 있고 데이터. 유튜브도 있고 뭐 음. 안드로이드도 있고 구글 맵스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들로 이미 장사를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독점적인 데이터가 계속 쌓여 있는 거는 이제 뭐 비슷한 걸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차별화를 슬슬 해야 될 타이밍이 이미 온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때는 어쨌든 갈비진 갈비지 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 이제 좋은 거를 넣어야지 사실 산출물도 좋게 네. 나올 때가 많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의 차별성이 사실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걸 가지고 학습을 하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네. 그거들 중에서 제일 좋은 뭐 원자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곳이 구글이라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다른 데들 대비해서 좀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 주시니까 사실 두 분은 저보다 영하시니까 이 MS의 시대의 위대함을 사실 체감하기는 약간 네. 저는 이제 그 90년대 MS의 그 위험을 봤는데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1세기는 구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구글가 그렇죠. 이제 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애플이 쫙 올라왔지만 네. 구글의 그 위상은 거의 흔들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AI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프라가 탄탄하고 현금 파이프라인이 여러 군데서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데서 그 경쟁력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구글이 2027년까지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 짓기에 400억 달러 이제 네네. 캐펙스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긍정적인 측면은 일자리나 전력 비용 절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부대적인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캐펙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끼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분기, 4분기 되면서 캐펙스를 많이 하면은 맞아요. 돈을 어디서 조달하는 데가 의문점으로 들어왔고요. 맞습니다. 구글은 근데 이거에서 의문점보다는 약간 비껴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재료가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다른 재료에 의해서 주가에 좀 펌핑이 올라올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캐펙스 많이 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야 신난다 하고 오르는 시점이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냥 뉴트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뉴트럴. 있고 장기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어쨌든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전기가 모자란다는 네.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짓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캐펙스를 하겠다 해서 당장 이득이 될 건 없지만 좀 한 몇 년 정도 놓고 보면은 이게 실제로 좀 안정적으로 전력을 네. 공급하게 되면서 어차피 뭐 캐펙스는 많이 할 건 사실 다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뭐 400억 달러 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엄청나게 호재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지출에 대한 경계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 현금 흐름 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아예 압박하는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어차피 구글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뭐 전력에 대해서 좀 더
열리고 좀 더 이제 여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후행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후행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에 기반했고 이런 재료들이 향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는데 네. 미랄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런 게 맞을 것 같아요. 되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한 26, 27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포워드 기준. 네. 경쟁 업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년대는 MS, MS. 21세기에는 구글 알파벳. 네. 근데 MS가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37, 8배 정도로 오.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알파벳이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어닝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가가 네. 낮은 건가요? 일단 이 기업들 간의 비교를 할 때 네. 사실 누가 몇 배, 그리고 누가 몇 배 이래서 누가 더 싸다라는 건 사실 정말 완전 피어가 아니면 사실 전 좀 조심스럽게 해요, 비교할 때.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다르죠.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하긴 하다 하면은 네. 이 정도로 높게 받을 수 있는가 정도로는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리미엄 받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다른데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주가가 엄청 눌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웬만하면 사실 밸류가 좀 더 높긴 했고요. 뭐 AI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하고는 있지만 밸류에이션만으로 사실 요걸 팔고 요걸 사자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조금 조심스럽고요. 아. 밸류에이션 싼 거는 뭐 맞겠지만 사실 그 정도 이유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보는 네.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 보유 목적에서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을 엄청 신경을 사실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떨어질 때 뭐 좀 더 근거로 삼는 거는 뭐 적절하겠지만 네.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다 해서 그것만으로 사실 얘 팔고 얘 살래 요거는 아.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아. 그래서 뭐 둘 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실 두 개를 제일 좋아하긴 네. 둘 다. 최 둘 다? 두 개군요. 네. 최 두 아이. 근데 이제 알파벳이 밸류가 조금 더 낮으니까 네. 조금 부담은 덜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말씀하시는 밸류에이션은 뭐 진짜 밸류에이션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네. 거는 다 네. 종목마다 회사마다 사업 영역이 다르니까 네. 쌍둥이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알파벳이 요즘 너무 치고 가는데 이런 지표까지 있으니까 약간 마음의 위안? 뭐 부담이 덜 네. 하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네. MS 좋아하시는 분이 들으면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두 아이 다 좋아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럼 떨어질 때 조금씩. 그쵸. 네. 네. 아. 또 레인메이커님께서 알파벳을 뭔가 AI 관련주로만 보고 샀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AI에 물론 성장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부분이 당연히 알파벳이 있기는 하지만은 AI만 있는 강점은 아니잖아요. 알파벳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것도 이제 국밥형 포트폴리오 안에 넣을 만한 국밥. 종목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버크셔 선택 받는 게 웬만하면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애플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해요. 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뭐 배당 주고 뭐 뭐 구글은 뭐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BM이 안정된 기업 안에서 거기다가 이제 알파를 붙이는 기업을 보통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될